안녕하세요. 3장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소개를 맡게 된 이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코어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로스 펑션과 하고 그 로스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로스 펑션에 대한 소프트 벡터 머신과 이제 소프트맥스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티마이제이션에서는 그라디언 디센트하고 기존의 이미지 추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스 펑션을 들어가기 앞서서 SVM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그 SVM은 기계학습의 분야 중 하나로 그 패턴 인식, 그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인데요. 주로 이제 분류하고 회귀 분석에서 사용을 해요. 2, 3차원, 고차원, 2, 3차원 이상이 그 고차원 초평면에서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그 결정 경계와 인접한 데이터 포인트를 서포트 벡터, 그 다음에 이 서포트 벡터와 디시전 바운더리 간의 그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VM은 그 허용 가능한 그 오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마진을 만들수록 성능이 뛰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SVM은 다항 분류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영어로는 멀티 클래스 SVM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로스 펑션이 힌지 로스라고 합니다. 휴. 이 PPT에서 좀 많이들 어려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xi가 이미지 값이고 yi는 레이블 값입니다. 그리고 이 fx, weight는 결국에 스코어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sj는 뭐냐, 이거는 잘못된 레이블 스코어고, syi는 맞는 레이블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플러스 1은 왜 했냐, 그 이제 얘가 뭐냐, 역할이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강의를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 이 수식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잘못된 레이블 스코어에서 제대로 된 레이블 스코어 간의 그 차이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요. 그래서 0과 비교를 한 다음에 0보다 크면은 그 값을 로스로 하고, 0보다 작으면 0이 로스가 되는 겁니다. 고양이, 자동차, 개구리 이 세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트레이닝 셋이 있다고 이제 가정해 봐요. 그래서 각 클래스별 점수를 보면, 고양이의 경우 이제 보시면 카 점수보다 약간 이상하게 나오죠. 고양이 사진인데 고양이 사진이 더 높아야 클래스별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잘못 분류했죠. 그래서 이 지금 또 수식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연산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잘못된 지금 이 고양이 사진을 예로 먼저 카부터 비교를 하면, 저기 5.1에서 3.2를 빼고 플러스 1을 더하면 2.9 값을 얻죠. 그리고 그 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대값이 2.9니까 2.9가 나오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그 잘못된 레이블 스코어 값이 이 마이너스 1.7이죠. 그 마이너스 1.7 빼기 3.2를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더하고 0하고 비교했을 때 0이 한 마이너스 3.9니까 0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제 0이 레이블 스코어가 돼서 2.9 더하기 0 해서 뭐 2.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그 최종적으로 이제 얘네를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그 클래스 개수만큼 이제 나누면 최종적으로 5.27의 값을 이제 얻게 되는데 뭐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가 잘 되지 않으면 로스 펑션은 높게 나오고 분류가 잘 되면 로스 펑션이 되게 낮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강의에서는 또 한 5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렇게 막 다 의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SVM은 좀 데이터에 둔감하다. 그리고 스코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큰지 작은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의 최소 값은 0이 되고 무한대까지 최대값을 가지며 그 로스 값을 일반화하면 로스 클래스 개수 마이너스 1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그 웨이트 값은 과연 유니크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데 유니크하지 않죠. 왜냐면 웨이트 값이 트레이닝 셋에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오히려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적합을 테스트 데이터 경우 이제 들어오는 경우 오히려 정확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정교화를 추가합니다. 그럼 정교화가 뭘까요? 정교화는 특정 가중치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학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일반화에 대한 그래프 예시예요. 그리고 그 일반화 방법 중에서는 L2 정교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2 정교화는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이제 작고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진행돼서 과적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테스트셋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죠. 자, 이제 또 다른 소프트맥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소프트맥스가 나와요. 멀티 클래스 SVM이 스코어 값만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소프트맥스는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스코어 값의 자체 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점수 벡터를 클래스별 확률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수 벡터를 사용, 지수 벡터를, 지수 함수를 사용하고, 그 지수 함수를 한 다음에 정교한 상수로 나누어서 총합이 1이 되도록 계산을 해요.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즉, 입력받은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모두 정교화시켜요. 그리고 그 출력된 값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 함수예요. 예를 들면은 사진 속의 인물이 사진 속의 인물의 그 표정을 확률적으로 이제 수치화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슬픔은 한 11% 나오고 웃음은 29% 나오고 화남은 60%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저기 화난 표정에 가깝다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또 0일로 이제 또 계산을 만들죠. 근데 아직 원활 인코딩 강의에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뭐 예제로 이렇게 연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근데 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사용할까요? 지수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그 가중치를 더 크게 해주는 그 효과가 있고요. 마이너스 로그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x축을 확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y축을 로스라고 생각했을 때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로스 값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로그를 사용해요. 또한 강의에서는 그럼 최대 로스 값은 로스 값의 뭐 최대 최소 값을 뭐 묻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최소 값은 0, 최대 값은 무한대까지 가질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잠시 후에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결국에 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웨이트를 찾는 것이네요.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랜덤 서치하고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 서치를 뭐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죠. 왜냐? 되게 웨이트 값의 그 위치 값을 되게 무작위로 포인트를 찾는데 정확도가 15%에서 95%로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랜덤 서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경사를 따라 내려가냐? 웨이트가. 그래서 이 수식이 이제 1차 함수의 경우 다들 뭐 보셨으니까 1차 함수의 경우 뭐 이 식과 같이 이제 뭐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제 경사를 구하는 방법을 뉴메리컬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다차원 경우는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이제 그 뭐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얻은 값은 사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결국 근사값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또 정확하지도 않고 웨이트가 되게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다 구하기도 힘들고 또
느리죠. 속도가 다쿠아 언제도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W가 변할 때 그 로스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이는 이제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고안했는데, 미분을 이제 그 통해서 얻은 방법을 어널리틱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편미분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뉴메리컬은 근사치고 되게 느리지만 코드로 구현하기는 쉽죠. 반면에 어널리틱 그라디언트는 빠르고 정확한데 코드로 작성하면 에러가 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널리틱 그라디언트를 쓰면 되지만 그 검토 과정에서 뉴메리컬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그라디언트 체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코드를 구현하면 코드를 구현해서 코드를 좀 리뷰를 해드리면, 로스 펑션 데이터 웨이트 값을 이제 전달해줘서 그 그라디언트를 구하죠. 그 구한 그라디언트에다가 스텝와이즈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서 그것을 기존 웨이트의 증감의 파라미터를 뭐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그 그라디언 값의 만큼의 웨이트 값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웨이트가 주어졌을 때 음의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최적화 가는 것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겠는데, 얘도 사실 이렇게 앞서 이렇게 구했던 방법들이 다 뭐 풀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고, 하지만 데이터가 또 크면 구하는 데 느리겠죠. 그래서 미니 배치를 이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 PPT는 미니 배치에 빠졌는데, 그 미니 배치는 뭐냐? 미니 배치는 그 속도와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에요. 트레이닝 셋의 일부만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데, 계속 그 트레이닝 세트의 일부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미니 배치 사이즈는 뭐 32, 64, 128개의 사이즈를 갖고, 뭐 알렉스넷에서 뭐 256개 뭐 미니 배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니 배치에서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스토캐스틱이 있고, 그 파라미터를 또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아다가드, RMS 프롭, 모멘텀 등이 있죠. 근데 SGD도 결국에는 다른 방법하고 비교하면은 속도가 느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사실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컴팩스하게 아마 만들 거예요. 근데 컴팩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컴팩스하게 좀 만들어주면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을겠죠. 이건 좀 강의에서 안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설명해 주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 이제 추출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요. 강의에서. 그러면 기존 방식도 뭐 되게 뭐 기존 방식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잘 분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단순 히스토그램이나 코드 형태로 피처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피처들을 콘캐트해서 이제 이어주죠. 그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하고, 이것이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과 호그가 있어요. 컬러 히스토그램은 그 이미지의 컬러를 모두 픽셀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컬러의 픽셀을 전체 파노라마에서 컬러빈이 이제 몇 개인지 이제 개수를 세서 그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고, 호그는 지금 얘 프로그 이미지 사진에 8x 픽셀로 들어왔는데, 8x8 픽셀로 구성된 구역을 총 9가지 엣지빈으로 나눠서 그 9가지의 빈에 몇 개가 속하는지 엣지의 의존도를 뭐 추출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백오버 워즈인데, 얘는 주로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근데 뭐 지금 자연어 처리가 아니니까 이미지 여러 지점의 그 피치를 벡터로 만들고 그것을 사전에서 가장 유사한 피처 벡터를 찾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뭐 기존 방식은 임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를 이제 추출을 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아마 딥러닝 이제 뭐 CNN 방식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냥 펑션에 넣었을 때 스스로 특징을 알아서 그냥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